에 닿을 때마다 오래된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명절이면 늘 그랬지요. 아들 부부가 집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서부터 웃음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과일 상자며 곶감 꾸러미, 고급 한과가 잔뜩 담긴 종이백이 줄줄이 들어왔고 며느리는 두 손을 꼭 모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마음은 참 따뜻했습니다. 바쁜 세상에 그래도 명절이라고 부모 생각하며 이렇게까지 챙겨오는 걸 보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아이들이 도착하면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전 부치기를 돕느라 기름이 팔에 튀었다며 투덜거리면서도 묵묵히 움직였고 며느리는 부엌 끓 종횡무진 오가며 나물과 전을 보기 좋게 담아냈습니다. 나는 부엌 한켠에 서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다가 괜히 혼자 미소를 지었지요. 그렇게 명절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밥을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웃음소리, 전기밥솥에서 밥 짓는 소리, 기름 튀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런 명절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추석 무렵이었지요. 명절을 사흘쯤 앞두고도 아들 부부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이번에는 내려오기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연휴에도 갑작스러운 근무가 생겨서 회사를 빠질 수 없다고 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애도 있는 거라고, 누구나 한 번쯤은 못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도 명절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설에도 못 오겠다고, 또 그 다음 추석에도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며느리가 시집살이에 지친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고 나니 점점 그 말들이 믿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아이들이 명절만 되면 의도적으로 시댁을 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올해도 추석이 다가오자 나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괜히 먼저 연락해서 또 이런저런 핑계만 듣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번에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부엌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예전엔 못 올 것 같다고 하면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했던 아이였는데 이젠 문자 한 줄로 모든 걸 대신한다는 게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이 휑하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부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까 하다가도 도마 위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멈추고 전기밥솥의 버튼을 누를까 하다가도 손을 떼곤 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이웃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마다 못 온다며 나를 피하는 아이들, 이번에도 오지 않겠다는 문자 한 줄. 그게 전부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찾아가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지 못한다면 내가 그 집에 가서 명절 음식을 차려주자. 어머니가 아들 집을 한 번쯤 찾아가는 게 뭐가 나쁘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 몸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을 확인하고 김치통을 꺼내 정갈이 담았고 며칠 전 만들어둔 약과와 송편도 작은 통에 포장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하나하나 준비하며 괜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보면 좋아하겠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돈된 옷차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된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어 걸치고 머리를 빗으로 천천히 빗어내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이 무심하게 내려앉은 입꼬리가 한순간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두세 번이나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고속버스를 타러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가을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 묘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의 소음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길일 텐데 나는 아이들이 도망치듯 멀어진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옆자리에 앉자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들녘엔 누렇게 익은 벼가 바람에 일렁였고 멀리 산등성이엔 옅은 안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 예전의 명절들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차례상에 정갈이 놓인 정과 나물, 아들이 들고 들어오던 과일 상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던 얼굴. 그 기억들이 마치 오래전 꿈처럼 희미해져 가는 게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버스는 2시간 남짓 달려 아들 부부가 사는 도시로 들어섰습니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들이 겹겹이 서 있었고 인도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흩날렸습니다. 단지 입구를 지날 때쯤에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불쑥 찾아온 걸 보고 아이들이 반갑게 웃어주지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 부부가 사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고 천장등이 하얗게 반짝였습니다. 손에 든 비닐백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잠깐 외출했나 싶어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릴 때마다 혹시나 하고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낯선 사람들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자 점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현관문 아래로 스며나오는 빛도 없었고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그제야 손끝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의 여자가 쓰레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 집 사람들 오늘 보신 적 있냐고.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일찍 큰 짐을 들고 나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내 머릿속이 순간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들고 어디론가 갔다고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고 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어딘가로 떠났다는 겁니다. 손에 든 반찬 봉지가 축 늘어졌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는 동안 손가락 끝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어딘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내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지금 장모님 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잠깐 흐려지며
허공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나를 속이고 그동안 명절마다 사실은 친정에 갔던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었지만 발밑이 허공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복도 위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늘 아이들의 숨결이 느껴지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오랫동안 비워둔 빈집처럼 쓸쓸했습니다. 현관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빛도 없었고 안에서는 어떤 생활 소음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복도 위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중년 여자가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살짝 놀란 듯 멈춰 섰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혹시 이 집 오늘 사람들 나온 거 보셨어요? 여자는 쓰레기 봉투를 한 손에 들고 잠시 눈동자를 굴리며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여자는 이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는 거 봤어요. 큰 가방을 들고 두 분 같이.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자 갑자기 심장이 한번 크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같이요? 둘 다요? 네, 꽤 이른 시간이었어요. 한 7시쯤 됐나? 짐이 꽤 많아 보였어요. 여행 가시나 싶었죠?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내게는 묘하게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보였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여자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복도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수록 복도는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가락에 걸려있던 손잡이가 살짝살짝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들고 둘이 같이. 그 말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어딘가에 간다고 한 적도 없었는데 못 온다고만 했지 어디에 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웃의 말처럼 아침 일찍 함께 어딘가로 떠났다는 겁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서운함, 그리고 아주 옅지만 분명한 배신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말들이 갑자기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마다 못 온다고 했던 그 수많은 핑계들. 혹시 그때마다 나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서서히 하얘지며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한순간 더 차가워진 듯 했습니다. 이웃 여자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자 복도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 같았고 심장 박동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함께 짐을 들고 그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이번 명절에도 못 온다고만 했지 어디에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철저히 말을 숨기고 떠난 걸 보면 정말 나를 피하려 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 내려놓았던 봉지를 힘겹게 들었습니다. 김치와 나물, 약과가 담긴 그 봉지는 이상할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목이 저릿했지만
손가락을 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봉지를 놓아버리는 순간 아이들과의 마지막 끈까지 함께 놓아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복도로 걸어가면서도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기울며 붉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나는 그 위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에 비친 내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계속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망설임과 분노, 그리고 서러움이 한데 얽혀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외면하려는 걸까? 그동안의 모든 핑계가 사실은 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단지 입구까지 걷는 동안 바람이 뺨을 매섭게 스쳤고 그 바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가방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살짝 눌렀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또각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 앞으로도 아이들은 명절마다 나를 외면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단 한 번만은 분명히 물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언제부터였는지, 그리고 나를 이렇게까지 숨기며 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나는 방향을 돌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갈지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아들이 머뭇거리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앞 도로를 건너며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의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고 내 심장도 그 불빛에 맞춰 뛰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나는 망설이지 않고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흘러갔습니다. 가로수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반찬 봉지가 무릎 위에서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봉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내가 아직 어머니라는 사실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증거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들끓었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오래 눌러두었던 서러움인지 나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 지금 이 순간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나를 속였는지,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두 발로 확인해야겠다. 터미널 대합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출발 안내 방송, 여행 가방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아이를 달래는 젊은 엄마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가슴팍을 손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매표소 앞에 줄을 서며 주머니 속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여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들고 둘이 함께.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못 온다고만 했지 어디로 간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왜 숨겼을까? 왜 굳이 나를 속이며 친정으로 간 걸까?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마치 준비해둔 대사를 읊조리듯 행선지를 말했다가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려 스스로 놀랐습니다. 창구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표를 내주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표 한 장? 그 한 장이 지금의 우리 사이를 설명하는 전부 같았습니다. 출발 시간까지 한참이 남아 대합실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분주하게 스쳐갔고 나는 무릎 위에 봉지를 올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 든 김치와 나물, 약과가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가져간다고 아이들이 반가워할까? 아니, 내가 간다고 반가워해 줄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가 이내 꾹 눌려 가라앉았습니다. 차량 출발 안내 방송이 울리자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승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 창가 자리로 걸어가 앉자 시트가 차갑게 등 뒤를 감쌌습니다. 창밖에서는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고 터미널 외곽도로 위로 차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창에 비친 내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다니듯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국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양옆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논밭이 펼쳐졌고 가끔씩 가로등이 깜빡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차체의 진동이 마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엔 명절이면 며느리가 먼저 전화에 내려가도 되겠냐고 묻던 아이였는데 아들은 며느리 옆에서 들뜬 목소리로 엄마가 좋아할 과일을 사왔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 모든 게 단지 예전 이야기가 되어버린 걸까? 나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뒤로 예전의 웃음소리들이 희미하게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뜨거워졌다가 곧 차갑게 식기를 반복했습니다. 서러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건지 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왜 나를 속였는지, 왜 시댁을 이렇게까지 피하려 했는지 직접 물어야 했습니다. 버스는 어둠이 내려앉은 시골길을 묵묵히 달렸습니다. 차창 너머로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 사이로 검은 논과 밭이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엔진의 낮은 진동이 몸을 따라 번져오며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 봉지를 꼭 끌어안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내 얼굴이 유리에 비쳐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붉은 차내등 아래에 떠 있는 내 얼굴은 낯설고 피로해 보였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깊게 파인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아이들은 왜 피하는 걸까? 왜 한마디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걸까? 버스가 큰 길을 벗어나 좁은 시내도로로 접어들자 차창에 작고 밝은 상점 간판 불빛들이 하나둘 비쳤습니다. 낡은 슈퍼마켓, 오래된 미용실, 문 닫힌 학원 건물, 모든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이 어디쯤인지조차 사실 정확히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났는데도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에 대해선 거의 듣지 못했으니까요. 드디어 도착이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봉지를 쥔 소나기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가장 마지막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통로를 따라 걸어 나오는 내 발걸음이 어쩐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땅에 발을 딛자
싸늘한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터미널 앞 광장은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동그란 원을 바닥에 그리며 드문드문 서 있었고 멀리 자판기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꺼낸 작은 종이 쪽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한번 언뜻 말했던 친정집 주소를 내가 조심스럽게 적어두었던 쪽지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직접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지요. 택시 승강장에 서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속 공기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한 대 남아있던 택시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봉지를 들고 천천히 택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이 주소로 부탁드려요. 내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 풍경이 서서히 물러나며 어둠 속에 삼켜졌습니다. 택시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 낮은 주택들이 줄지어 있었고 작은 정원마다 국화와 맨드라미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공기는 축축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골목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택시가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여기 맞으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발밑의 자갈이 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작은 2층 집이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 위에 걸린 초인종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초인종 쪽으로 천천히 올라갔지만 끝까지 닿지 못한 채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속이고 멀리했던 그 아이들과 왜였는지 그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초인종 앞에서 멈춰선 채 한참을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고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규칙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엉키며 목구멍이 바싹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버튼에 살며시 힘을 주자 초인종에서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골목의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소리와 겹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잠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현관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마당 한쪽에서 바람에 국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 길게 이어져 순간 그냥 돌아설까 하는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다가오는 게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한 걸음이었습니다. 현관문 안쪽에 불빛이 스르르 켜졌고 곧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먼저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놀란 기색이 얼굴 전체에 번졌습니다. 이어 문 뒤에서 아들의 얼굴도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나를 보다가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 말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아들은 여전히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골목에는 고요만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전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가 두 사람 발밑까지 닿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내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텅 빈 아들 집 현관, 이웃의 말, 싸늘했던 복도, 낯선 버스 안, 그리고 이곳까지의 어둡고 긴 골목길.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가슴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놀란 채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슬펐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동안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다시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놀람과 경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며 아릿한 통증을 남겼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내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떨려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살짝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 사이로 나는 천천히 현관을 넘었습니다. 현관 안쪽에서 따뜻한 실내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그 공기가 얼굴에 닿자 한순간 울컥 눈물이 솟을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거실 한쪽에 낮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과일 접시와 떡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방 안 곳곳에서 낯선 기운이 풍겼습니다. 분명 가족의 집인데도 이상하게 남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며느리는 여전히 팔짱을 푼 채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또렷한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줄 전혀 몰랐다. 내 말은 낮게 깔려 있었고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는 시선을 천천히 며느리에게로 옮겼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그 한마디가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작은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고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시댁에 가기 싫었으니까요.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과 불안이 한순간 현실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대답, 그러나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당당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없이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쿵쿵 울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작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울리며 정적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서 있었지만 시선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귀 안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푼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이내 다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앞에만 서면 계속 긴장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다 눈치 보게 됐고 명절마다 집에 다녀오면 며칠씩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녀의 말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들과 표정들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고 손가락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움직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노력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도 배우고 명절마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항상 부족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들썩이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나조차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 내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술을 빠져나오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깊숙이 찔렀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서서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침묵이 더 길어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한참을 버티고 있었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고 심장이 점점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단단함이 깔려 있었고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단단함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깊숙이 찔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버텨왔던 지난 세월들이 한순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괴롭힌 적이 없다. 내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뜨겁게 끓는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말을 내뱉자마자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굳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이내 터져 나오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절마다 너희 올까봐 며칠 전부터 반찬 만들고 전 부칠 때마다 기름에 팔 데이면서도 웃었다. 너희 좋아할까봐 지쳐도 내색 안 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두고 내가 그렇게까지 싫었다고? 마지막 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시야가 살짝 흐려졌습니다. 한마디만 했어도 됐다. 못 오겠다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만 했어도. 내 말은 점점 낮아졌지만 방 안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고 며느리는 그제야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잠깐 보였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눈앞이 뜨겁게 달아올라 그 미세한 떨림조차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 혼자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 한마디가 터져 나오는 순간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끝내고 나니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고
두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차갑게 가라앉은 침묵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떨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정적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팽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른 채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찢어질 듯 했지만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고 그 움직임 뒤로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가족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또렷하게 떨어졌습니다. 내 심장이 순간 멈춘 듯 쿡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항상 집안일을 도와도 당연하다는 말만 들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리 성의가 없냐는 말부터 들었어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 눈에는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 어딘가 깊은 곳에 오래 쌓인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며느리는 한 발짝 다가서며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만 다녀오면 몸살이 났어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지쳐서요. 차 안에서 울다가 집에 도착하곤 했어요. 아무도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몰랐겠죠.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분명 화가 나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서늘함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지친 기운이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움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손끝을 꼭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힘들었다면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말도 없이 이렇게 나를 속이고 명절마다 친정에 와 있었던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내 말이 끝나자 며느리의 눈동자가 반짝 빛났습니다. 그 안에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려 하면 다 핑계라고 하셨잖아요. 무조건 참고 맞추고 견디라고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거니까.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자 공기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 심장이 갑작스레 쿵 하고 내려앉았고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대화들이 희미하게 깜빡였지만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조차 선명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가 방 안에 고요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끝난 뒤 공기 속엔 묘한 정전기 같은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두드려 가슴팍이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린 게 너잖니.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말이 입술을 빠져나오자 손끝까지 전류가 흐르듯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대화할 생각조차 안 한 게 너였잖아.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엔 두려움 대신 묵직한 결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화하려고 했죠. 근데 어머니는 늘 먼저 결론을 내리고 계셨어요.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단단히 눌러진 힘이 느껴졌습니다. 내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한 일이었다. 그 한마디가 터져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와르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이니까, 어른이니까 내가 조금 더 챙기고 가르쳐야 한다고, 그게 다였다고. 그걸 그렇게까지 원망해야 했니? 며느리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르친다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저한테는 늘 평가처럼 들렸어요. 명절날 저는 가족이 아니라 시험 보러 간 사람 같았어요. 그 말이 내 가슴속 깊숙이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한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내 모습들이 파편처럼 흩날렸습니다. 아들 옆에 서서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던 내 시선, 괜히 맞춤법을 지적하던 말투, 음식을 덜어주며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했던 습관적인 말들, 그 기억들이 불쑥 스쳐 지나가자 나는 더 격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너를 힘들게 한 거였니?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쪽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를 속이고 명절마다 등을 돌렸던 게 옳다고 생각했니? 며느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마치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당장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 안을 메우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한 줄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모든 소리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차분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단단히 묶여있던 끈이 한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방 안에 감돌았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쿵쿵거려 가슴팍이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손끝까지 뜨거운 피가 몰려와 따끔거렸습니다. 한숨이라도 내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무너졌을 거라고.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은 줄 아느냐. 그 한마디가 내뱉어지자마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들썩였습니다. 너희 챙기느라 내 몸 다 무너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명절마다 하루 종일 서서 전 부치고 김치 담그고 상 차리고 치우고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너희 웃는 얼굴 보면 됐다고 여겼다. 그런데 그게 전부 너를 짓누르고 있었다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 말들이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근육이 살짝 굳었고 아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한 줄 알았다. 너도 가족이라고, 내 식구라고, 내 자식처럼 대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는 그걸 견디기 힘든 짐이라고만 느꼈던 거니?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한 번 말이 터져 나오자 그동안 묻어두었던 말들이 끝없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랐고 시야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며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마침내 터져나오듯 말했다. 그게 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져야 했어요. 숨도 마음대로 못 쉬겠는 공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사랑이라고 했겠지만 저한테는 감옥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순간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했습니다. 귀 안이 웅웅 울렸고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폭발하듯 두드렸습니다. 내 목소리는 갈라졌고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했니? 그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야가 아득해지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명절들, 그 모든 웃음과 수고가 한순간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 내 입에서 그 단어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말을 되뇌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뜨겁게 터져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곧 거칠게 박동하며 온몸으로 두드려댔습니다. 시야가 아득해지고 귓속에서 웅웅 울리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나를 더 깊숙이 찔렀습니다. 한순간 내 모든 세월이 그 눈빛 아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했다면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쪽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는 애초에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거구나. 그 말이 입술을 빠져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들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여다 말았고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끝이 입천장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면 그렇게까지 숨기지 않았을 거야. 명절마다 핑계를 대고 나 몰래 친정에 와서 웃고 있었겠지. 나한텐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없이. 내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면서도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두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알겠다. 나는 더는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울리며 그 고요 위에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지만 곧 다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들은 역게 떨리는 숨을 내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아둔 봉지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며 아릿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그 통증조차 마치 오래된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너희 둘 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말을 내뱉은 뒤에도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쿵쿵 울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내 말이 끝난 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리며 정적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쿵쿵거렸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봉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비닐이 소나기에서 바스락거리며 구겨졌고 그 소리가 방 안에 가볍게 퍼져나갔습니다.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며 둔한 통증을 남겼습니다. 그 작은 통증이 이상할 만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바닥을 향했습니다. 내 발밑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낯선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순간 이 집에 들어섰던 순간부터의 모든 기억이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던 내 손가락의 떨림, 문을 열던 며느리의 굳은 표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 나는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옷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깊숙이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푼 채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 점에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안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떨림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마루를 밟는 듯 낮고 건조한 울림이 바닥에서 전해졌습니다. 현관 앞에 다다르자 나는 한순간 멈춰 섰습니다. 등 뒤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겹쳐 들려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이 결심이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가 나는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발에 신발을 끼워 넣는 그 사소한 동작조차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신발을 끼워 신은 뒤 나는 잠시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바닥 타일 위에서 발끝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묵직하게 두드렸고 손끝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숨소리조차 희미했고 며느리는 완전히 정지한 조각상처럼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벽처럼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나는 손잡이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깊게 내쉰 뒤 힘을 주어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천천히 열리며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한층 더 싸늘했고 그 바람에 봉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희미한 노란빛을 그려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심스레 문턱을 넘었습니다. 신발굽이 낮게 또각 소리를 내며 마당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현관 뒤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지금 이 걸음을 멈추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 밖으로 한 발짝 더 걸어 나왔을 때 싸늘한 밤 공기가 한꺼번에 얼굴을 덮쳤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국화꽃잎 몇 장이 바람에 실려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내 등 뒤에서 아주 천천히 닫히며 낮게 철컥하고 잠겼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무언가가 끝내 닫히는 듯 울렸습니다. 나는 봉지를 양팔로 꼭 끌어안은 채 골목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이 자갈 위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어둠 속에 잦아들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 어딘가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움직이지 않은 채 내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으리라는 걸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등을 타고 아주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본 채 어둡고 긴 골목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자갈이 깔린 바닥에서 발자국 소리가 사각사각 낮게 울렸고 그 소리가 어둠 속으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가로등은 드문드문 서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바닥에 둥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하나씩 밟고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다시 짧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봉지를 양팔로 꼭 끌어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무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치, 나물, 약과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꼭 전해주고 싶어 마음을 다해 챙겼던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낯선 물건처럼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느리게 내려앉으며 공허한 숨이 가슴속에서 부유했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넓은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밤 공기가 한층 더 싸늘하게 몰려왔습니다. 차량 몇 대가 빠르게 지나가며 바람을 일으켰고 그 바람이 치맛자락을 가볍게 휘날렸습니다. 그 바람에 눈가가 살짝 시려졌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눈앞에 번졌습니다.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심지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듯 안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파란불이 켜졌지만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흰색 선들이 발밑에서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버스터미널 건물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낡은 벤치 위에 앉아있던 몇 사람이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자동 판매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봉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비닐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받아 옅게 빛났습니다. 그 안에 든 것들이 갑자기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폐까지 공기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벤치에 잠시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량 진동이 멀리서 희미하게 전해졌지만 아무 소리도 뚜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터미널 건물 유리문이 낮게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싸늘하게 쏟아졌습니다. 밤이 깊어 승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매표소 창구에는 졸음을 참는 듯한 직원이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고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선지가 적힌 안내판에 눈길을 주며 집으로 가는 막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곧 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이제 정말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하게 남은 위안 같았습니다. 표를 건네받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그 얇은 종이의 촉감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의 모든 무게가 그 안에 실린 것 같았습니다. 승차장으로 걸음을 옮길 때 구두굽이 매끈한 바닥에 또각거리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터미널에 길게 퍼졌습니다. 발소리가 내 것인지 아니면 낯선 누군가의 것인지 잠시 헷갈릴 만큼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시트에 등을 기댔을 때 갑자기 피로가 몰려와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는 플랫폼의 가로등 불빛이 묵묵히 서 있었고 그 아래 바닥에는 희미한 그림자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등 뒤로 전해졌고 차체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며 차창 밖 풍경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터미널 건물이 점점 작아지다가 어둠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나는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비닐 안쪽에서 김치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이걸 건네주며 웃을 얼굴들을 상상했었습니다. 그 상상들이 지금은 아무데도 닿지 못한 채 허공에 흩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농가 밭이 이어졌고 가끔씩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스쳤습니다. 그 빛이 내 얼굴을 잠시 비추었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내 삶의 한순간들이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명절마다 부치던 전, 끓이던 국, 반듯하게 썰던 나물들. 아이들이 좋아할까봐 마음을 다해 준비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누군가에겐 짐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심장이 아주 느리게 뛰었습니다. 그 느린 박동 사이로 묘한 허전함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집 한 채처럼
마음이 조용히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며 낮게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차체가 기울듯 흔들리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레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한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허벅지 위에 올려둔 봉지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무릎이 툭 소리를 내며 펴졌습니다. 차에서 내려 서자 싸늘한 밤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터벅터벅 정류장을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은 적막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그 아래로 낙엽 몇 장이 굴러다녔습니다. 발밑에서 바삭거리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골목의 고요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현관 앞에 다다르자 오래된 대문 손잡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릴 때 나는 쇳소리가 밤 공기 속에 맑게 퍼졌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어두움과 냉기가 맞아왔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희미한 전등 불빛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정갈이 정리된 가구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 그리고 그 사이를 가득 채운 고요.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며 구겨졌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에 몸을 내려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자 등 뒤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 전체에 은근히 번지며 오래된 집의 정막을 더욱 짙게 했습니다. 시선을 천천히 들어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 웃는 얼굴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미소들이 이상할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의 지난 날처럼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뛰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폐 깊숙이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집에 와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어두운 골목 어귀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역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고 며느리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날들이 어색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식탁 위를 한 번씩 바라보게 되었고 빈자리가 눈에 밟혀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아쉬움과 미련도 계절의 바람에 실려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림은 결국 나를 더 작게 만들 뿐이라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오는 어느 해부터 남편과 단둘이 작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럼 기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지도 않았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먹고 싶은 것만 조금씩 만들었습니다. 단정하게 썬 나물, 작게 지진 전, 그리고 남편이 직접 끓인 맑은 소고기국. 식탁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면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고 그 빛 속에서 남편의 주름진 얼굴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도 모르게 따라 웃곤 했습니다. 명절 당일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까지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내려앉은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의 빈자리가 조용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꼭 많은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구나 하고요. 이제는 명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남편과 나 둘뿐인 식탁 위에 올려진 따끈한 음식들, 조용히 스며드는 햇살, 그 속에 담긴 평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내 명절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인연은 거기서 멈췄지만 나는 멈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답게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켜온 삶을, 내 곁에 남아준 사람을 소중히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둘만의 조용한 명절은 해마다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